하면서 예, 뭐니 뭐니 해도 서울이 세계 최고의 도시다. 예, 어디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느냐. 이게 스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예, 풍수를 예, 되게 모르는 사람들은 미신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잡초, 풀이 있고요. 네. 또 자잘한 또 가시나무들, 쬐끄만한 나무들이 있고 네. 이게 큰 아람들이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말한 풀에서부터 아람다리 나무를 놓고 보면은 네. 가장 어른은 아람들이 나무지요. 나무죠. 네. 예, 이 땅덩어리가 아무리 커도 네. 그렇게 아름들이 나무가 통째로 있는 그런 땅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네. 백두산에서부터서 백두대간을 쭉 거쳐서 동해 쪽으로 태백산맥을 이루면서 지리산으로 해서 덕유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송리산으로 거쳐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관악산에 와서 딱 멈추고 네. 그리고 한쪽에서는 네. 오대산에서부터 화학산으로 해가지고 그 운악산, 네. 백운산, 운악산 네. 그리고 도봉산을 해가지고 줄줄이 와가지고 이게 두 군데 두 산이 이렇게 딱 마주보게 돼 있어요. 네. 하나예요, 그냥. 네. 그러면은 말로 말하자면은 잡초 풀 같은 이런 형태가 아니고 네. 그 덩어리 하나가 한 덩어리입니다, 그냥. 네. 하나의 나무가 하나 딱 서 있는 격이에요. 네. 그렇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뿐이에요. 네. 우리나라뿐이고, 이게 한쪽으로 그렇고 또 한쪽으로는 네. 흔히 말하고 있는 주역이다, 그 음양오행학이다 이런 쪽에서 또 설명을 해도 네. 그 주역을 바탕으로 해도 이것이 이 자리가 땅덩어리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우습게 볼 것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이 천문 분야도라는 게 있습니다. 지리학에서, 풍수학에서. 그게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이 정리가 완전하게 된 것은 당나라 때고 그 이전에 벌써 하나라, 은나라 때 그게 윤곽이 다 나왔던 것이 천문 분야도예요. 네. 그런데 그 천문 분야도가 당나라 때 완성돼서 우리나라 그 조선 시대에 또 그 장영실이가 또 분야도를 만들었죠. 그 천문대 분야도를 만들었어요. 세종대왕 때 예, 일종의 과학자인데 장영실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중국의 분야도를 참고하지 않고 만들었는데 중국의 분야도하고 일치가 된다는 점. 네. 이게 당나라 때 만들어진 분야도가 네. 그 이전에 벌써 3000년 전에 은나라 때 만들어졌던 분야도하고 일치가 된다는 점. 네. 그러면은 하늘을 관찰하는 공식은 네. 과학이잖아요. 네. 네. 그것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네. 1000년 전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같아요. 네. 네. 그 공식을 떠나서 있질 않습니다. 네. 그 공식 속에 있습니다. 네. 그 풍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과학입니다. 완전한 과학. 그러면은 그 분야도가 이게 그 별자리가 이 별자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고 네. 이 별자리는 어느 나라에 속하고 네.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질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분야도를 갖고 네. 그 우리 조상들은 뭐 하는데 활용을 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도 의외로 우리나라를 굉장히 더 옛날 춘추 전국 시대 진시황 때 네. 이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고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여기 안 와보고도 그 풍수 지리학적으로만 보고 이쪽을 욕심을 낸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풍수지리학이 예. 우리
이 조선 한국에 대한 관심도 네. 꽤 높였던 거죠. 굉장히 높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았고 네. 나중에 저기 아주 깜짝 놀라겠습니다만은 원나라 때, 명나라 때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집중도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명한 풍수 지리 학자들을 우리나라로 보냈어요. 네. 보내가지고 와서 여기서 수 없는 시간 동안을 막 전부 다 그 중국 사람들이 전부 그 관찰을 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고 이랬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여기가 정말로 이 세상의 문이 열리고 이 세상의 문이 닫히고 네. 그 시작이 되고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세상의 하나의 문화가 새로 시작될 수 있는 네. 이런 곳은 정말로 이 땅이다. 우리나라 한국 땅입니다. 네,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그걸 잘 오히려 거기에 대한 인식을 크게 못한 거죠. 우리나라가. 예.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의 이제 학풍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학풍이 한 가지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완전히 바꿔야 될 몇 가지 근성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업인데요. 네. 이 3,00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중국의 그야말로 3분의 2 이상을 통솔하고 일하던 시대도 있었고 이래요. 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 이상하게 그때에도 통합이 잘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이. 그러니까 나중에 제갈공명 같은 사람은 이게 한국이 이게 고구려가 만약에 통합이 된다 그런다면은 중국은 거기 생각도 하지 못한다. 만약에 고구려를 꼭 취하고자 하거든 다른 것은 다 소용없고 워낙 그 사람들 뛰어나기 때문에 간책을 쓰는 것이 길밖에 없다. 간책 이간질만 시키면은 거기는 그냥 무너진다. 네. 이렇게들 분석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그 산세 생김새로 보면은 그러한 인물이 수없이 나오게 돼 있어서 인물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오면 인물이 없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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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서 그게 서로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인물이 너무 많아서 네. 하나가 나오면 그냥 탁 복종을 해버려야 하는데 그렇죠. 네. 통합이 잘 안 돼. 네. 그것이 그래서 그것만 이용해 버리면 나라가 부서져 버리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얘기시죠? 이제 그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 앞으로는 우리는 이런 지나간 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올바른 이 세상을 위한 어떤 한 올바른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은 이런 사고의 전환은 꼭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지금 스님 말씀은 풍수가 그게 미신도 아니고 오히려 더 과학적이다. 장영실도 이렇게 관심 갖고 분야도를 만들 정도였다. 이 말씀이시군요. 과학적이죠. 그 배산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또는 뭐 절을 짓거나 집을 지을 때 배산임수 하거든요. 이게 이제 풍수의 뭐 근본은 아닐지 몰라도 어쨌거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배산임수 정도는 알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산을 등지지 않은 그 명당이 없죠. 네, 왜 산을 등지어야 되는 건가요? 허벌판에 한번 가보세요. 태풍이 한번 불면 그냥 한꺼번에 없어져 버리죠. 허벌판에 가면은. 그러나 확 터져 있으니까 보기가 좋죠, 스님 사실은. 아니 보기가 좋아서 뭐 하겠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요.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연재해로부터 막을 수 있군요. 자연이 산을 딱 이게 짊어지고 그리고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고 일체 생명체가 또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물이 가까이 있어야 되고 앞에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 말고 중국을 보면은 물은 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물이. 네,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없는 곳은 사람이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임수가 절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사람 사는데 물은 뒤에 있어야 됩니까? 앞에 있어야 됩니까? 선생님? 아, 물은 언제든지 물을 앞으로 봐야지 네. 물이 뒤로 가면은 그 땅과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물이 뒤로 가면 안 돼요. 예, 물은 앞으로 봐야 돼요. 그 물을 가까이 할수 없다는 위치인가요? 네, 아, 물은 앞에다 두고 네. 여기 물이 앞에가 있으면은 네. 산은 뒤에 있고 이것이 네. 원칙이 언제든지 네, 예. 예, 물이 앞으로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산을 항상 사람이 잠을 자더라도 산 쪽으로다 머리를 두르고 이게 자야 옳거든요. 산에다가 발을 두르고 자면 안 되는 것이 네. 산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물이 흘러 나오면은 네. 낮은 데로 물이 내려가지요. 그 기운이 있겠죠. 네. 그런데 산 쪽으로 발을 두르고 자면은 네. 물이 내 기운을 역하고 가지요. 내 기운을 사람 자는 사람을 기운을 역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아, 부딪히는 거군요. 거슬러 가버린단 네, 말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견디질 못하죠. 네, 네. 건강을 이기질 못합니다. 네. 그거는 과학이라니까요. 그래서 네, 네. 예, 그렇게 하면은 건강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머리를 그 산 쪽으로 하면은 네. 위에서 물이 네. 머리 위에서부터 발 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아무 일 없다 이 말이라. 아, 이치가 선순환이 되는 거군요. 그러죠. 사람을 순환시키죠. 예, 네, 기를. 오히려. 예. 네. 기 순환, 그게 사람 기운을 네. 살리는 것이 풍수학이에요. 그 점에서는 진짜 또 과학이고 과학이죠. 네, 이치에 맞네요. 예. 그러니까 풍수학을 공연히 풍수학은 뭐 이상하게들 이해하는 것이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스님, 예. 좌청룡 우백호는 또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이 중앙에 언제든지 그것을 말해서 네. 호의하는 산입니다. 그게 산이 여기가 있으면은 네. 이렇게 쌓아줘야 이 자리를 보호하죠 지금. 그러니까 그 보호하는 자리가 예, 거기 예. 이제 사람이 살거나 예, 예, 그렇게 뭐 건축이 살아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살아야죠. 그러면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 네. 여기서 바람이 치고 들어오면 여기를 바람이 바로 맞아요. 우백호에서 바람이 치면 지금은 갖고 자 여기 청룡에서도 없으면 바람이 일로 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양쪽에서 산으로 산을 막아놔야- 양쪽으로 딱 옹호를 해주는 겁니다. 아. 풍수가. 근데 왜 네. 좌는 청룡이고 우는 백호라고 표현하죠? 좌는 그 좌산 우산인데 네. 좌선룡과 우선룡이 재미있습니다. 네네. 좌선룡이 발달을 하면은 네. 남자가 발달을 해요. 네. 남자가 발달을. 그러니까 이게 좌청룡 우백호 중에서 이제 그 좌선룡인데 네. 그것이 좌선룡이라거든. 좌선룡이 선자는 무슨 선자죠? 돌선자입니다. 아, 예, 돈. 네, 네. 좌로 돈다. 아, 예, 그 선자군요.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서울 지금 여기 경복궁을 보십시오. 네. 그럼 거기서 앞을 쳐다보면 관악산이 보이죠. 그러니까 등을 지고 이렇게 예, 쳐다보면, 예, 네. 네. 등어리에는 바로 삼각산 뒤에 네, 그렇게 되네요. 보이죠. 네. 그러면은 오른쪽에 사직동 이게 저기가 있죠. 네. 사직동. 그것은 우백호가 됩니다. 그게 사직동이. 네,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좌쪽으로 창경원 해가지고 서울대학 있죠. 네. 서울대학, 성균관대학 그쪽으로가 전부 겹겹이 좌천룡이 한 겹도 아니고 겹겹이 좌천룡이 그렇게 싸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기가 막힌 자리예요. 네, 그거를 예,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네. 예, 그러는데 네. 그 뒤에 풍수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지금 뭐 경복궁이 어쩌고 딴소리를 하는데 네. 경복궁의 결함은 일본 사람들이 결함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 일본 사람.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여기 공개적으로 해도 될란지가 문제여서 다음에 또 한번 해주시죠. 네, 못합니다 지금. 네, 예. 그래서 좌는 언제든지 근본이 되고 우는 언제든지 객이 되고 그럽니다. 이게 네. 아, 예, 예. 객과 주인과 객이 하나만 있질 못하거든요. 음양이 있듯이. 예, 네,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좌는 양이고 우는 음이 되고요. 그래서 좌는 남자군요. 네. 그래서 좌천룡이 아주 좋으면은 네. 남자가 싫어하고 네. 주인이 싫어하고
예, 그다음에 그럽니다. 우선용은. 예, 우선용이 하면은 객이 주인 노릇을 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딸이 잘 되고 네. 아들이 잘 안 되고 이런 것이 우선용입니다. 그럼 어느 쪽을 택해야 되죠? 그는 그 국이 생긴 대로 가야지 네. 택하고 말고 우선용 국이면은 아 이 집은 앞으로 네. 이 딸이 이거 이물이 나오겠다. 그럼 딸 이물 나오면 안 나온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아, 그렇게 보는 거군요. 예, 그래야 되는데 네. 이건 딸이니까 안 돼. 그런 사람은 네. 그 사람은 네. 이게 청년국에 가도 안 돼요. 네. 그 차별이 그렇게 심한 사람은 네. 네. 그렇게 욕심 가지고 가는 사람은 명당은 쓸라게도 하나도 명당 못 만나요. 그냥 가면은 안 져지면 명당이고 네. 안 져지면 좋은 것이 와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그래요. 옛날부터. 아. 예. 그러니까 아무리 명당이라도 예. 풍수상 예. 최고의 자리라 하더라도 예. 결국 또 사람에 따라 갈라지는군요. 달라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본은 전부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네. 바다에다 던져버려도 바다에다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인공 섬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서 살아버리는 이런 특별한 사람도 있고 네. 예, 네. 산속에 이제 그런 정도 사람이 돼버리면 사람이 제일이죠. 그 이치를 벗어나서 그러죠. 바다에 던졌는데 뛰어넘는 거군요. 네, 바다에서 흘러다니는 거 흘러간 거 전부 주워다가 엮어가지고 섬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다 위에다가. 네, 예,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면 바다가 극락이 되는 거죠. 최고의 명당이네요. 그러죠. 그게 이래야만 되고 저래야만 되고 이것은 그 다음 일이에요. 최소한도로 산 생김새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예. 그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가 풍수하면 또 명당이잖아요. 산소짜리. 이제 지금은 이제 화장을 꽤 많이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명당째라면 아버지 조상 산소 쓰는 게 꽤 심혈을 기울이거든요. 예, 예. 그 명당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산소 명당은. 이게요, 유전자를 검색을 하면은 억겁이라도 자기 부모 조상과 나하고 유전자가 일치가 되죠. 네. 앞으로도 억겁이 지나가도 내 후손들과 일치가 또 되죠. 우리 범인 잡을 때 네. 유전자 검사하죠. 유전자는 네. 네. 그 유전자를 네. 일치시키는 것이 풍수학입니다. 유전자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자손이 네. 할아버지 유전자의 그 뿌리에 맞게 가서 있으면은 그 기운을 할아버지 기운이 네. 아무리 돌아가신 분 기운이라도 네. 그 후손에게 오지요. 네. 그런데 네. 할아버지 기운하고 네. 후손의 기운이 다르게 앉아버리면은 네. 그 후손자는 할아버지 기운을 받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살아서도 유전자를 받고 네. 죽어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억겁에 가도 그거는 유지가 똑같아요. 유전자가 그런가요? 바뀌질 않으니까. 예. 어. 유전자가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는 또 예. 그 산소짜리를 쓸 때 예.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시죠. 유념하죠. 그래, 예, 10,000번 유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리가 그러면 좋은 산소짜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려면 네, 좀 막연한데요. 막연해서 산을 보거나 네, 세상을 보는 데는 네.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네, 산의 무령을 보고 산을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산의 생김새. 네, 저 산은 사자처럼 생겼다. 저 사람은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생겼다. 네, 저 사람은 비둘기처럼 생겼다. 네. 저 사람은 그러면 신선처럼 생겼다. 산도 그렇게 모양이 다 다릅니다. 네. 연꽃처럼 생겼다. 네, 그러면은 그 연꽃처럼 생긴 산은 네, 다 그 이름이 연화부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연꽃이 물 위에 떠 있는 명당이다. 네, 네, 연꽃처럼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이제 매화낙지 그러면 매화꽃처럼 생긴 곳이 또 산이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무령으로 이게 풍수학을 가리는 방법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오행으로 풍수. 그러니까 물형이겠군요. 예. 오행으로 이제 네. 가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가요? 네, 그것은 이제 금목수화토로예요. 네, 그래서 금은 산이 이렇게 정사각형이 됩니다. 이렇게 네, 여기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 이런 산 그리고 네. 목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나무는 뿌리가 가늘고 위에가 넓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 생김새로 보면은 관상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게 목국은 이렇게 좀 이 산이 이렇게 생기다가 위에가 살짝이 울머리가 이렇게 살짝 삐뚤어져요. 네. 목은. 네. 네. 그런데 화국은 그냥 이렇게 붓처럼 우리가 쓰는 네. 붓글씨 쓰는 붓처럼 생겨가지고 네. 화가 그리고 이제 화국은 화가 아니면 꽃형이 제일 많습니다. 꽃도 그렇게 생기고 네. 그런데 꽃은 이렇게 널브러지고 네. 화는 이렇게 삐죽하게 이게 섰고 이렇게 오행으로. 네. 그래 뭐 목화 토국은 이렇게 평표짐하게 이렇게 원형을 이룹니다. 이렇게. 네. 예. 그리고 이제 금은 약간 이게 네모가 네. 하고 네. 수국은 이렇게 잔잔한 파도 물결 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산이 그렇게 생겼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국이 이렇게 물결 치는 산에 네. 그 앞에 예를 들면은 끝마무리에 가서 이렇게 불덩어리 같은 산봉우리가 딱 나오면은 그것은 그냥 말할 것도 없이 온천이 나옵니다. 온천 물. 아, 그런 거예요. 산 자체가 수국인데 네. 거기에 이렇게 다 화국이 이게 산을 받쳐. 네. 그러니까 그 물은 물인데 불이 풀풀 끓는 물이 나온단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스님 말씀대로면 예. 부곡이나 동네나 그렇습니다. 뭐 대감이나 그러면요 그 옆에 주변에 산이 수국으로 돼 있고 네. 그리고 화국이 또 한 곳에 있어요. 온천 지역은 다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건 너무 또 아주 흥미롭네요. 이거 흥미로운 게 아니라 과학인데 그거 뭐 향통 뭐도 아무것도 쓸데없이 네. 그거 뭐 딴소리 하거든요. 네.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네. 가만히나 있으면 되지. 네. 예. 아니 스님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저 이번 구정 때 온천에 가셔갖고 그 산 공부하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러면요 어느 곳이 있든지 불봉우리가 있어요. 그 주변에는 아하. 화산이 없이는 물이 안 나와. 더운 물이 안 나와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상들이 그 서양 기준의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결국 자연을 공부하다 보면 당연하게 굉장히 섬세한 이치까지 그냥 다 그러면요. 달았군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산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겠느냐. 네. 이게 그야말로 나무 네. 목국을 이게 산이 돼 있는 그 동네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거기서 살아요. 네. 살게 되면 굉장히 인자하고 학구적이고 철학적이고 이럽니다. 자연을 배우고 산을 배우고. 그러면요. 그 생긴 대로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수국이 이렇게 쫙 이렇게 넘실넘실 하는 곳에서 네. 태어나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수국에서 나와요. 수국에서. 예. 네. 아주 끝도 가 없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산이 수국. 생긴 대로 그러면요. 네. 인물들이 네. 나오는 그 모양이 모양이 다르군요. 그리고 이제 금국에 탁 나왔으면 이제 벼슬 하는 사람들은 거의 거기서 나와요. 네. 벼슬 하는 사람들은. 의리 지키고 의협심 있고 탁탁 과단성 있고 이게 잘라놓은 것처럼 생기거든요. 네. 거기가 구미 가면 그런 산이 있습니다. 네. 구미 경상도. 네, 예. 예. 그런 것들이 곳곳에 이게 그런 산 생김새를 보면서 다니면은 여기는 어떤 인물이 나오겠구나. 여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겠구나가 다 보이죠. 그냥. 저는 예. 스님 그 풍수 말씀 듣기 전에는 그냥 솔직히 무시했는데 예. 지금 우리가 두 번 하면 할수록 예. 더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스님. 예. 네, 예. 또 한번 예. 다음에 또 한번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